눈이 보이는 종목 수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안녕하세요, 윤희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진입니다. 네, 유가 급등과 긴축 금리 인상, 달러 상승. 정말 여전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전일 미국 시장은 에너지주들의 강세와 밈 주식인 게임스탑 등의 급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월가는 시장에 더 큰 변동성을 염려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시아를 비롯한 우리나라 증시 오늘 양시장 모두 약세로 출발을 했지만 오후 들어서 하락폭을 소폭 만회를 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네, 어제는 외국인이 막판에 매수로 틀면서 시장에 관심을 보였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매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의 매도 물량도 꽤 컸는데요. 개인만이 시장을 방어해줬습니다. 다만 마감으로 갈수록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량을 줄이며 마감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 뚜렷한 방향성 없이 소테마를 형성하며 그 안에서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산물주 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산물 수입에 드는 운임비가 급증했죠. 오늘 동원수산, 한성기업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사조시푸드, CJ시푸드도 강했습니다. 또 새 정부의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원전 관련주들, 특히 한전산업 오늘 대장이었고요. 이외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등도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 우리 시장에는 그럼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목요일 주코치 두 분 모시고 종목 콕, 종목 톡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목요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주코치 두 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교보증권 테헤란로지점 최성환 지점장, DB투자증권 잠실지점 김준우 부지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점장님은 한 번 오셨고 부지점장님은 처음이신데 부지점장님부터 저희 미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스튜디오 옮기고 나서는 좀 처음 방문한 것 같고요.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녀들의 콕톡은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 그녀들과 잘 호흡을 맞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점장님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인사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환희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인사를 했었는데 네. 오늘 그녀들과 함께 또 그리고 우리 미주 여러분들과 함께 와.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희님, 반갑습니다. 우리 또 김준우 지점장, 부지점장님의 운이니까 운이랑 환이랑 함께하는. 운이 괜찮으세요? 운, 운이 네, 좋아하세요? 표정 왜 이렇게 어두우시죠, 운이 운이? 음식이잖아요. 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잘난 주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잘주 첫 번째 종목은 루트로닉입니다. 오늘 환기 딱지를 떼고 이제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신한금융투자가 담은 프리미엄에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루트로닉의 프리미엄 미용 의료기기 해외 수출 성장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을 한 건데요. 프리미엄 의료기기를 타고 주가도 순항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잘주는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포텐자로 피어나는 포텐셜. 어제자 교보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이 포텐자는 고주파 기반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로 글로벌 시장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포텐자 이외에도 다양한 장비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것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어제 오늘 좀 주춤하지만 최근 상단을 높여가고 있는 제이시스 메디칼, 정고점을 넣어서 비상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잘주는 한전산업입니다. 원전은 최고의 에너지 무기. 원전의 바람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풍인데요. 순환매 속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한전산업 주목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잘주로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한전산업 만나봤는데요. 모주도 만나봐야겠죠. 윤희 씨, 오늘 모주에는 어떤 기업들이 올라와 있나요? 네, 최근 그녀들 모주 종목들의 순항이 눈에 띕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저 윤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모주 첫 번째 종목은 삼목 에스폼입니다. 위기가 기회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70억 원 감소된 것으로 정정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나타난 실적 변경으로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모주는 레몽레인입니다. 2020년 성장 스토리를 기대해줘. 네, 하나금융투자는 국내 드라마 제작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으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위즈빅 스튜디오와 그룹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등 올해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도 저점을 단단하게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2년 성장 스토리와 함께 써나갈 주가 스토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마지막 모주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국내는 좁다, 미국으로 고! 올해 이익 성장 전망이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지만 아직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K콘텐츠의 양적 성장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주가는 언제쯤 탄력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모주로는 삼목 에스폼, 레몽레인,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주코치님들과 함께 이 종목 뒤에 어떤 스토리들이 숨겨져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이렇게 잘주와 못주 살펴봤는데요. 오늘 잘주에 보셨듯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두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이시스 메디칼 오늘 환희가 가져왔는데 올해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싶어요.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헬스케어라는 그 안에서 뭐 신약 개발도 있고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 미용 의료기기는 좀 재미있는 점이 시장이 좌우로도 넓어지고 있고 위아래로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이 피부 미용 쪽인데요. 왜 그러냐면 위아래로 본다면 연령층이 고령 사회에 당연히 뭐 많이 이용하겠지만 젊은 층으로도 계속 밑으로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층이. 그래서 뭐 제가 아는 피부과 뭐 성형외과 의사분 같은 경우는 뭐 작년 연말 그 4분기 방학 시즌 되면 밥을 못 드신대요. 시술이 그 정도로 많이 잡혀 있고 네. 그래서 저도 받아보려고 했는데 예약이 안 돼가지고 조금 미뤘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위아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연령층이 아래쪽으로도 많이 좀 내려오고 있고요. 또 좌우라고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뭐 피부 미용은 여성만 했던 그룹 쪽이 아니고 저 같은 남성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이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뭐 젊어 보이는 게 또 하나의 경쟁력인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남성들 비중도 계속 늘어나면서 위아래 좌우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 이런 헬스케어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젊은 층에서 고령층으로 또 위로 가고 있고 여성분들에서 남성분들로 이렇게 좌우로 넓어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사실 오늘 주가 흐름으로 보면 아까 잘주에서도 언급했듯이 루트론이 굉장히 잘 갔습니다. 네. 그리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많이 언급을 하면서 2월 초부터 급격하게 좀 상승세에 탔는데 미용 의료 기기 업체 중에 이 제이시스 메디칼이 주목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루트로닉을 말씀드리면 제가 시술도 받아봤습니다. 루트로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화이트닝 쪽으로 받아봤거든요. 톤을 화이트하게 그래서 받아봤고 했는데 상당히 좀 아프지만 이렇게 받고 나서 또 환해졌다라는 네, 그런 환희가 환해졌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받아본 사람들이 그래서 받는구나.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게 패키지처럼 자꾸 금액이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받을 거 패키지로 받으세요. 뭐 하다 보면 이제 단위가 몇십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도 결국에는 이런 피부 미용 똑같은 어떤 시장에 어떤 뭐 고령화라든지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6분기 연속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분기까지 6분기 연속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보세요. 아까 그 의사분들 밥도 못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이 있는데요.
이제 사이노시어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비상장이긴 하지만 글로벌 이제 회사로서 이 회사가 이 동사와 이제 그런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그 미니멈 계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게 기존의 350대에서 이번에 550대로 뭐 200대 정도, 뭐 수치로 200대 늘어나는 게 얼마나 되겠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미니멈 수량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 B2B로 공급이 진행되다 보니까 가격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병의원에 이제 공급되는 가격은 대당 한 1억 원 정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공급이 되면 병의원에서 시술도 되면서 이제 송호품이 계속 쓰이게 됩니다. 네. 이 송호품이 상당히 또 마진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뭐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지만 올해도 여전히 실적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이시스 메디컬 같은 경우는 사이노슈어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이노슈어가 인모드도 유통을 하고 있고 또 인모드 CEO와 함께 그 설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이노슈어를.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말씀하신 인모드가 거기는 상장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국내에서도 나스닥에 인기 상장돼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해외 주식을 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기도 했거든요. 인모드 너무 흘러내렸던데요. 맞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음. 지금 뭐 적립식으로 생각하고 좀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할 때 해외 주식도 좀 같이 보시면 좋다라는 게 왜냐하면 국내 주식도 우리가 이제 뭐 물론 더 잘 이해도 되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뭐 해외 주식의 1등 기업이라든지 좋은 회사들은 우리가 좀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데 우리가 하이프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클래시스가 유명한 슈링크 이쪽이 초음파 쪽이고 이제 RF 방식이라고 해서 지금 갖고 있는 루트로닉이 갖고 있는 게 지니어스인가요? 이게 RF 방식 고주파라고 하던데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혹시 RF 쪽인가요? 현재 그 사이노시어하고 하고 있는 게 그 포텐자라고 그쪽에 이제 하고 있는 쪽이 포텐자. 있고요. 포텐자, 예, 이쪽이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하이프 또 RF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쪽은 이제 강한 어떤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접속 초음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약간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용어 자체가 고주파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이 부분이 매출 비중을 보니까 국내보다는 해외 쪽 매출이 수출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네. 동사가 수출 비중이 85%가 해외 쪽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많이 인정을 선진국에서 특히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일본 같은 경우 최근에 사이노시오하고 또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또 계약을 또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통에 대한 말씀하신 계약이죠. 말씀 하이프나 뭐 RF 쪽은 강한데 레이저 쪽이 약간 약하다 보니까 이쪽은 사이노시어 제품을 가져다가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독점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이 있고 정말 좋은데 누가 이렇게 같이 팔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잖아요. 네.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이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제이시스 메디칼에게는 정말 좋은 파트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 보니까 사실 약간 베인앤컴퍼니가 클래시스를 좀 키웠다면 네. 사이노슈어가 이제는 좀 제이시스 메디컬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역삼역 쪽으로 이렇게 가시다 보면 클래시스 건물이 있어요. 네. 봤어요. 보셨어요? 선릉 가는 쪽에 있잖아요. 네, 클래시스 건물이 있고 제가 이제 클래시스를 처음 뵌 거는 3천억대 시총을 뵀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 1조 4천억이 네. 와. 급성장했죠. 네, 급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뭐 헬스케어라고 그래서 다 숫자가 안 나오고 뭐 성장주지만 너무 PR이 높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숫자가 나오면서 성장하고 성장하는 산업 속에 있기 때문에 피부 미용 쪽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쪽 뭐 클래시스, 뭐 루트로닉, 뭐 제이시스 메디칼 좀 같이 묶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제이시스 메디칼을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대당 계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면서 소모품 판매가 늘어나면 소모품에 따라서 이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작년 같은 경우도 30%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올해도 30%가 넘어가는 그런 구조가 나온다면
사실 30%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매출해 가지고 이익률이 뭐 5% 10%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소모품으로도 매출이 상당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매출 비중을 제가 보니까 소모품이 45%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의 절반의 소모품에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아무래도 올해 이익 전망 굉장히 좋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유현진 세 분은 안 가셔도 될 것 같지만 또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운이님은 어떻게? 운이님은 가셔야 될까요? 저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님도 안 가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지 네, 말고요. 심심하실까 봐 한번 던져봤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스크를 풀고 벗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환한 얼굴로 환한 미소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시장은 정말 얘기를 하면 저희도 너무 흥미롭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또 저희 뒤로 또 못주도 있고 잘주도 있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투자 전략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까지 저희 볼까요? 이제 증권사들 목표 주가가 나와 있는데 그 대신증권에서 11,000원을 지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막 그 이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높은 고PR을 줄 수도 멀티플을 우리가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1,000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점장님 나오면 꼭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지난 3월 10일에 저희가 함께 방송했던 못주로 꼽아주셨던 이녹스 첨단 소재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수익률이 한 18%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주 종목을 잘 봐야 되는 이유 중 하나일 텐데요. 이녹스 첨단 소재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릴 때 시장이 다 같이 빠지면서 같이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좋은 회사인데 못주가 됐거든요. 그런 회사들을 옥석가리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결국에는 이제 올해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장보다는 차별화된 장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 정부에 따른 정책 수혜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수가 올라간다기보단 개별주에 대한 개별 업종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특히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은 당연히 빠지면 싸지니까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저희들의 종목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는 김준우 부지점장님 이제 운이의 종목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괜찮으세요? 저는 애칭으로? 주변에서 운이보다는 쭌으로 많이 부르기 때문에 쭈니도 괜찮네요. 쭈니로. 네, 네, 저희가 쭈니. 니 돌림이어가지고 네 그럼 쭈니님께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책이 바뀌고 나서 이번 이제 신정부로 건설 수혜주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뭐 거의 탑픽으로 꼽히고 있어요. 오늘 현대건설 가지고 오셨죠? 네. 네.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예, 예. 일단은 그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그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완화, 그다음에 공급 정책을 많이 얘기했고 또 서울에 재건축이 많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시장도 이제 같은 당에 소속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또 좀 앞으로 가보면은 사실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랑 같이 경쟁했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똑같이 사실 공급 정책은 하려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 정책에는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여당 야당 없이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급 정책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건설주도 수혜를 볼 것이고 또 이제 강남의 주요한 건설 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메이저급 건설사를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안타깝게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아이파크 브랜드가 좀 많이 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GS라든가 뭐 힐스테이트라든가 뭐 이런 브랜드들이 지금 경쟁하게 될 텐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좀 약간 경쟁 우위에 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오늘 뉴스를 보면 또 인수위원회에서 재건축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권 5년 안에 이게 다시 연장돼서 계속 눌리진 않겠죠. 당연히 저는 재건축이나 공급 정책이 잘 완화하고 관화돼서 계속 진행될 거라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중장기적으로 수혜로 보는 게 맞고 오늘 인수위에서 그런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면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 저는 뭐 좋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기회로 봐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좀 크잖아요. 해외 사업 매출 비중이 좀 큰 편이라서 이 부분에 좀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조금 원자재 급등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물류 대란 뭐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도 좀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뭐 건설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겠죠, 시장이. 근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 우리가 전쟁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러시아도 어느 정도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어떤 명분을 주면은 푸틴이 물러날 것이다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중론은 그렇게 장기화로 보는 시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좀 그런 우려는 좀 너무 기우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 또 러시아 쪽의 매출이 1.9%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좀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는 시국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좀 발생했던 수익성 악화가 오히려 좀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해외 사업 부분에서도 당연히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는 확실히 오늘 상한가 가는 일성건설처럼 그러니까 중소형 건설주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잖아요. 뭐 건자재라든지 인테리어 쪽 이쪽에도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더 많이 실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대형 건설주들이 계속 저평가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아시겠지만 모든 재료의 수급이 우선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총이 작은 종목들, 특히 1분기 작년 연말부터 하면 사실 1분기가 아니라 거의 반년 정도 어찌 보면 길게 보면 1년 반 정도 증시가 거의 1년 3개월 정도 쉬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한 지금 갈증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뭐 스마트 머니라든가 개인 투자자든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시총이 작은 종목에 좀 모멘텀이 있을 때 모이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이 움직이지만 실질적으로 뭐 공급 확대를 했다던가 재건축을 했을 때 어떤 건설사가 수혜를 볼 수 있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대형 건설사들이 좀 수익률 측면에서 수익률 게임에서는 좀 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좀 더 안정감 있고 하방 경직성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좀 대형 건설사들 증권사 커버리지가 되는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사실 뭐 고유가로 수주도 기대가 되고 뭐 정책에 대한 이런 수혜도 받고 또 원전이랑도 좀 관련이 있잖아요. 그 소형 원전 또 모듈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원자재가 올라가면서 조금 마진이 줄어든다. 이 부분을 리스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부분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일단은 제가 이 시장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인플레가 이제 공급단에서 차질이 생기면서 온 인플레이션이고 또 연준에서도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또 뭐 금리 인상도 준비하고 했고 하기 때문에 또 기저효과도 이제 작년 대비해서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 우려는 저는 상반기 하반기로 갈수록 눈에 띄게 좀 떨어질 거라는 의견에 저는 동조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최근에 유가도 이제 130불 찍고 100불 밑으로 내려갔다가 WTI 기준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좀 반등하는데 네. 원래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도 조정받으면서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반등 주면서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유가나 이런 쪽을 대변하는 그 인플레나 원자재 쪽 가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원자재 쪽 플레이는 롱보다는 숏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우려는 좀 크지 않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건설주들 같은 경우가 우리가 1970년대 중동 건설을 많이 할 때 그때 이제 정말 구조적으로 수익이 나면서 많이 올랐고 네. 그 이후에는 예전에 뭐 4대강 사업을 한다던가 대북 이슈를 또 테마를 탔다던가 그럴 때만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테마로만 2번 올랐고 그 이외에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섹터들이 주가가 오를 때 건설주들이 오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순환매 전반적인 큰 순환매 측면에서도 건설 쪽에 한번 기회가 올 때가 좀 됐다고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좀 이건 좀 장기적인 측면인데 우리가 이제 택배 같은 경우도 이제 드론으로 택배를 배송한다던가 그리고 또 이제 뭐 자율주행 한다던가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자율주행 하게 되면 자동차만 자율주행 기능을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라이더를 쓰든 카메라를 쓰든 도로에서 뭐 차선도 좀 명확하게 다시 그려야 되고 신호 체계라든가 이런 인프라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우리가 다시 갖추고 가야 되거든요. 그 드론 택배 갈 때도 건물마다 GPS를 단다던가 이렇게 좀 그 드론이 택배를 구성할 수 있는 실제 드론 택배 미국에서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인프라를 자율주행이라든가 드론 택배라든가 우리가 상상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이 다시 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건설주들이 중장기적으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저 PBR 주 중에 이 건설주를 꼽을 수 있잖아요.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PBR이 0.8 정도인데 경쟁사 뭐 대우건설이나 GS건설과 비교해서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향후 투자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PBR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대한민국에 상장된 건설사 중에서 PBR 100을 넘는 회사 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제보를 해주시고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건설주들이 꾸준하게 적자를 낸 시기가 있었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제 멀티플을 논하기에는 조금 사실 애매하긴 합니다. 건설주의 멀티플이 몇 배를 주는 게 정당하냐에 대해서는 뭐 애널리스트마다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한데 일단 PBR이 1배가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중장기적인 수혜가 많은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과한 저평가가 아닌가. 물론 PBR 1배가 안 되는 뭐 철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가 전망을 봤을 때는 건설주들이 좀 너무 과하게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저 PBR에 대한 해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중장기적인 모멘텀들 다 합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저는 분명히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주 현대건설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오늘 진이의 리포트 콕톡으로 현대건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1일에 나온 해외 사업 정상화 기대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 사업 수익성이 악화되었지만 이제는 엔데믹으로 전환되며 해외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인프라, 그린 플랜트 등 해외 수주 회복의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또 재건축과 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한 주택 사업이 적극적으로 확대돼서 주택 사업 수주 잔고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6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진의 리포트 콕톡 살펴봤고요. 현재 이 유튜브 실시간으로도 많은 내용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그녀들의 종목 콕톡 시청자분들의 애칭이죠. 아름다운 투자자들의 아름다운 종목이라는 의미에서 미주라고 저희가 부르기로 했는데요. 미주 여러분들의 의견 몇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이디 아름혜수님이 루트로닉, 하이로닉, 로닉 현재라고 하셨어요. 하이로닉이라는 하이로닉 있죠. 있어요. 네, 있죠. 그리고 아이디 리 아빠님이 꿈일 돈으로 투자해야지요라고 하셨는데 뭐 괜찮은 레이저를 안 받고 투자를 워렌 해서 버핏, 불려서 받으러 가시면 되겠네요. 네, 워렌 버핏이 생각이 나네요. 그죠? 그러니까 차를 안 사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하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차를 사면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이디 바장님이 샤이너 수너 슈어 공급 계약 연장되는지 계속 체크해야 할 듯 하셨어요. 이 미국 이 샤이너 슈어 공급 계약 연장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이번 3월 18일에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그런 파트너링을 한다는 건 양쪽 다 윈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계약이 최근됐기 때문에 뭐 이상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만나보겠습니다. 아이디 김지민님이 항상 전화 연결하던 삼촌이다 쭈니 하셨어요. 아, 예. 쭈니 제 팬들이 있었군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방송 후에 또 너튜브 콕톡을 검색해 주시면 저희 다시 보기로 만나보실 수 있고 댓글에 또 잘주와 못주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미주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시간으로 저희가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잘주 못주 하니까 못주가 못난 주식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못난 주식이 아니라 이제 예뻐질 주식을 네.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요즘에 굉장히 네, 좋다는 이녹스 첨단 소재 보셨죠? 맞아요. 소문이 있어요. 네, 오늘은 이제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먼저 김준우 주코치님의 쭈니님의 이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엔터주들이 또 시장을 계속 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조금 안 좋기는 했는데 레몽레이는 좀 상승불을 켜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조금 약세였지만 앞으로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모주로 가져오신 스튜디오 드래곤 이 종목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 종목만 좀 이제 바탕업으로 보게 된다면은 올해 이제 33편 이상의 제작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일단 양적 성장은 분명히 있는 거죠. 질적인 부분은 K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생충이라던가
또 뭐 그 1등했던 뭐 오징어,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드라마들 통해서 질적인 부분은 검증이 됐다고 이제 해외에서 좀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소년 심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네. 처음에는 1등을 못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1등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K 컨텐츠에 대한 질적인 문제는 뭐 우리가 검증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양적으로 33편 이상을 이제 그 제작하게 된다면은 거기서 분명히 좀 속된 말로 이제 33개 중에서 뭐가 터져도 몇 개는 터지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올해는 텐트폴 작품도 5작품 정도 준비하고 있답니다. 뭐 환원, 아일랜드, 방과후, 전쟁활동 이렇게 좀 제목만 봐도 굉장히 좀 그 우리가 좀 관심이 가는 그런 네. 작품들이 많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1분기 실적도 YOY로 소폭이라도 성장하는 모양새가 그려질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올해 보면 디즈니 플러스랑 넷플릭스도 한국에서 이제 제작 편성을 늘리겠다는 얘기를 최근에 했었고 또 작년 말부터 보면은 저도 유튜브나 TV를 보다 보면 이제 그 예고편이 나오는데 아 너무 재밌겠다라고 하는데 티빙 오리지널, 웨이브 오리지널 여기 가입해야 볼 수 있구나. 그래서 티빙을 구독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웨이브, 왓챠, 티빙 이렇게 국내 OTT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네이버 플러스, 애플 TV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래도 공급을 할 수 있는 제작사들은 저는 당연히 수혜를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K 엔터의 이제 JYP라든가 YG라든가 이런 하이브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 K 컨텐츠를 제작하는 쪽이 약간 주가가 더디긴 한데 저는 좀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TT 면에서 봐도 원래는 처음에 이제 경쟁이 너무 심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넷플릭스도 구독하고 애플 TV도 구독하고 왓챠도 구독하고 이렇게 여러 개를 구독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티빙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이제 콘텐츠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저희 K 콘텐츠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말이 있던데요. 네, 일단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면 조금 약간 역사를 흘러가 봐야 되는데 같이 연관된 얘기인데 2015년 전에 이제 코스피가 박스피라고 불리던 시절에 보면은 그때도 2008년대 금융위기가 오고 그러고 나서 양적 완화를 했다가 긴축이 오고 이제 박스피 장세에서 실적 장세가 왔는데 그때 박스피 있을 때 이제 전 글로벌하게 수요가 살아있던 나라는 중국이었거든요. 중국에서 중국에 팔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인 상품이 뭐였냐? 화장품과 마스크팩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스피 와중에도 화장품, 마스크팩 10배씩 가는 종목들이 나왔었고 대형 종목인 뭐 LG생활, 아모레퍼시픽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그거를 비추어서 다시 보면 이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했었고 또 긴축이 오고 또 이제는 실적 장세 이게 오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글로벌하게 수요가 살아있는 곳은 어디냐? 지금은 미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긴축했다가 이제 좀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도 나오고 다시 코로나가 퍼지고 있고 이렇게 좀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좀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페드가 돈을 꽂아주면서 저축률도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어느 자료를 봐도 미국 소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글로벌하게 살아있거든요. 그럼 미국 소비자 시장 원래 또 미국 시장이 소비자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거기에 팔 수 있는 한국의 경쟁적인 시장 상품이 무엇이겠는가? 당연히 K 엔터나 K 컨텐츠라고 보거든요. 검증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소비주들을 봐야 되는데 가장 큰 시장의 미국 시장에서 이 검증받고 있는 K 엔터, 우리 뭐 BTS도 굉장히 인기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모모랜드 같은 경우는 멕시칸 쪽에서도 굉장히 인기 많다고 모모랜드가요? 하고, 예, 멕시칸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모모랜드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그 입가에 블랙핑크를 미소가. 더 좋아합니다. 아, 네. 그렇긴 한데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드라마들, 영화들 워낙 검증이 많이 됐고 뭐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새로운 거를 계속 찾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시청자들도 이제 이제 DC, 마블 많이 봤으니까 새로운 걸 찾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국의 이제 드라마들이 K 드라마나 K 컨텐츠가 굉장히 주목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는 당연히 이제 엔터는 이미 좀 날아갔는데 컨텐츠도 저는 못지않게 충분히 작년의 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긴 하지만 이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최근에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다시 방영되기 시작했고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중국 시장 쪽은 열리면 굉장히 큰 호재가 되겠죠. 근데 이쪽은 플러스 알파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중국에서 OTT,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들을 좀 방영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만 그 OTT가 중국에서도 메인으로 가는 OTT는 아니었거든요. 메인은 아니었고 누나. 예.
누나. 네, 메인은 아니었고 그래서 좀 중국이 좀 풀어주는 것 같아요. 이게 본격적으로 한한령 해제로 갈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또 우리가 그 미중 관계에 이제 또 우리가 또 한국이 항상 또 이게 이렇게 좀 리스크가 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한령 해제에서 중국 시장이 열린다는 것을 계산을 하고 그런 부분을 컨센서스에 반영을 해서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속된 말로 꼬꾸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중국 시장 쪽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에서는 중국 시장은 완전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배제를 하더라도 충분히 갈 여력이 많다고 보는 거고 여기서 중국 시장이 열린다면 저는 뭐 이제 천장이 열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열리면 좋고 열리지 않아도 미국 시장이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지금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도 이제 개혁 개방을 하다 보면은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안 가도 다 또 뒤에서 이게 또 이게 해적판으로 다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중국 시장 쪽도 열리면 좋지만 열리지 않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진짜 많이 비상을 한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그 중국 시장에서 별그대 기대가지고 화장품도 팔고 뭐도 팔고 굉장히 잘 나가다가 이제는 OTT 시장이 열리면서 미국으로 기대고 중국을 지금 배제하고도 이렇게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스튜디오 들어오고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삼아봐야 될까요? 네,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스튜디오 드래곤이 K 컨텐츠 중에서는 가장 그 제작 편수도 높고 양적으로 그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대장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아까 앞서 말씀 레몬 레인도 있고 우리 사만 엑터스 니오 굉장히 좋은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볼 때는 바스켓으로 좀 담는 전략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바스켓으로 다 담았다가 이제 좀 보면서 이제 한두 종목은 이제 탈락시키고 잘 가는 종목으로 좀 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비중을 그런 식으로 조절하면서 엔터나 컨텐츠 주들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는 가장 좀 무겁기도 하지만은 아까 현대건설과 마찬가지로 하방 경제성을 가지고 좀 안정감 있게 좀 우리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좀 대형주인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적절하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쭈니의 스튜디오 드래곤 모쭈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최성환 축구체 모쭈도 만나볼 텐데요. TCC 스틸 가져오셨습니다. TCC 스틸은 원래 이 표면 처리 강판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로 묶이면서 또 급등하고 있는데요. 원통형 배터리의 포장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시장 경쟁력까지 짚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하신 그 컨텐츠 쪽에 네네. 잠깐 저도 좀 네. 첨언을 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좋아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IP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IP 가지고 얘기를 네.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가 올해 뭐 1조 원 투자한다고 하는데 사실 넷플릭스가 IP를 보유하고 있으면 제작사는 뭐 제작 원가는 그렇죠. 뭐 당연히 부담 없이 쓰니까 좋긴 하지만 IP가 없다라는 점은 확장에 대한 그런 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금이 있으면 내가 IP를 어느 정도 일부라도 소유할 수 있는 그리고 아니면 전체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뭐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미키마우스처럼 100년 그런 캐릭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IP를 많이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뭐 티빙이나 왓챠나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 내가 얼마든지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으면 좀 장기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철강주 잠깐 이제 돌아가면요. 지금 철강주가 시장에서 지금 호재와 악재가 막 뒤섞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관세 얘기도 나오고요. 또 러시아에서는 뭐 유럽의 최고 지금 그 철강 하는 곳에 지금 문제가 폭격을 당했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2060년이 되면 탄소 중립 선언을 해서 철강 감산을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산업 안에서 철강 비중이 한 15%인데 얘네가 가장 높은데 여기서 탄소 배출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왜 많냐면 철강 산업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쇳물 우리 화면에서 보시잖아요. 그 뜨거운 막 쇳물이 뜨겁게 막 흐르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나올 때 그 철광석이랑 그 석탄을 같이 섞어서 그 석탄은 열을 올려서 녹여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중국이 이렇게 철강 감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비중이 현재 54.8%예요. 거의 55%가 중국에서 철강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감산을 하게 되면 전 세계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철강주한테는 좋은 시그널이고 좋은 신호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돼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그 현재 그 표면 처리 강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자동차부터 산업용 그리고 캔음료 통조림 네.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캔에 쓰이는 그 식품 쪽으로도 하고 있고 전자제품, 건설, 조선 특히 이제 이 아까 건설 쪽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 쪽이 좋은 게 뭐냐면 유가랑도 좀 관계가 있거든요. 유가가 이렇게 지금처럼 올라가게 되면 플랜트에 대한 수주 수주에 기대감이 대한 있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당연히 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연관이 다 전체적인 산업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특히 장치 산업이라는 특성상 신규 경쟁자가 들어오기도 어렵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그 2차 전지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그 유가가 지금 휘발유 한번 넣으려고 하면 2,000원이 넘어가요. 휘발유 리터당.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차를 바꾸시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전기차를 많이 전기차에 선택하겠네요. 대해서 갑자기 고민이 많아 있어요. 너무 유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전기차는 사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네. 없는데 고유가가 조금 더 또 땡기는 역할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향후에 계속 MS가 늘어날 거고 이에 따라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건 당연하겠는데 전반적으로 작년에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거의 다 빠졌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고점에 투자를 하실 때 보면 올라갈 땐 되게 굉장히 예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많이 하세요. 네. 또 이렇게 많이 빠지면 못 나해 주시라고 생각하고 또 안 사요. 빠져가지고 더 빠질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모아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사업 쪽이 전기차용 원투형 배터리 포장재인데 이게 니켈 도금 강판인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 TCC 스틸 2차 전지 관련주보다 이 원자재 니켈 관련주로 많이 주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니켈 가격이 급등할 때 같이 갔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니켈이 한 14% 올랐고 ETN 같은 경우 2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실릴 법도 한데 오늘 주가가 안 갔어요. 그럼 이미 그런 건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사실은 그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제한적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750억, 60억 정도의 그 캐파 증설, 캐파에 대한 투자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캐파를 사실은 그래서 회사하고도 이제 당연히 확인도 해보고 투자에 대한 왜 큰 규모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향후에 대비를 하기 위한 수주를 위한 대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회사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에서 매출은 낮지만 향후에 그쪽에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TCC 스틸의 그 재무제표를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안정적으로 성장 궤도에 진입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작년 4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 최고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 원래 기존 이 표면 처리 강판이 안정적인 이런 성장에 2차 전지향 신사업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성장성에 주목을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올해 예상 매출액을 실적을 보니까요. 지금 매출액이 올해 한 19%, 영업이익은 57%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데 네. 재미있는 점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캐파를 이제 증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까지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텐데 가만히 좀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에는.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주가를 볼 때 뭐 PBR이나 PER이나 그리고 뭐 지금 뭐 유행하고 있는 섹터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따지고 보기는 하지만 뭐 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렇게 니켈 가격이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TCC 스틸이 조금 외면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이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수급적으로 지금 좀 등을 돌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잘 가려면은 실적이 단단하더라도 우리가 또 관심을 많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앞으로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제가 부지점장님하고 잠깐 아까 이제 개인적으로 대화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네. 주가가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게 보면 주가가 안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금 TCC 스틸은 사실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철강주에서 많이들 편입을 좀 하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누구 하나 뭐 선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저렇게 올려주는 네. 주가를 올려주는 이제 그런 뭐 아직까지는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강하게 끌어주는 수급 주체가 아직까지는 눈에 띄지 않는다. 다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는 올려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지금 가격은 네, 가격은 지금 증권사 목표 주가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목표 주가가 2만 원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더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업사이드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현재 한 7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워낙 이거를 이제 철강주로 봐야 될지 2차 전지로 봐야 될지 PER을 멀티플을 어느 쪽에 부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쪽으로 부여한다라면 여전히 싼 거고,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이제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2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쭈니 부지점장님은 TCC 스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사실은 니켈 가격이 지금 올라갈 때 네. 예, 그러니까 원래 모멘텀- 8만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오늘 또 급등을 했죠. 그 작년에 그 알루미늄 급등할 때 네. DI 동일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좀 모멘텀 플레이를 조금 했었고, 이 TCC도 제가 좀 매매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제 작년 말에 그것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실 시장 전반에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간의 그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수급이 쏠리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니켈이 올랐는데 그러면 TCC에 왜 안 올랐느냐? 제가 볼 때 이제 시장 전반에 어느 정도 아직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어느 정도 온기가 좀 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기서 많이 소개하는 모주라든가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아지고,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 이제는 얘들도 가지 않아. 그동안은 이제 안 가니까 모멘텀이 있는 모멘텀 플레이 해야 되겠다고 그쪽으로 막 수급들이 쏠렸다가 이제는 이제 좀 전반적으로 시장에 온기가 퍼지니까 이제는 모멘텀 플레이는 그만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을 보고 좀 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도 시장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제는 테마주가 아니라 정말 본업과 2차 전지 신성장 기업에 그렇죠. 대한 시장을 그- 다시 보자라는 생각들도 하고, 여기 방송에도 많이 나오십니다만은 저기 윤지호 센터장님 같은 분도 네. 최근에 그 레포트 하신 거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사서 물리자. 이제는 이제 물리고 기다리자. 예, 물리고 이제 기다리자. 이게 사서 물리자는 게 사서 무조건 물리자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 지금은 일단 한번 진입해볼 만하다, 네. 시장 전체를. 작년에 뷰를 굉장히 좋게 보다가 조금 보수적으로 꺾으셨다고 최근에 다시 또 그런 뷰를 보시고 계시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미주 여러분들이 의견 주신 것 중에 아이디 아름혜수님이 오늘 금강철강 하이스틸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철강주들 강했죠. 요즘 좀 잘 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근데 오늘 지금 미상무부 쪽에서는 확실히 이 재협상은 없다. 사실 쿼터 관련해서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도 중소형 철강주들이 급등을 해서 그러니까요. 저는 조금 아이러니했거든요. 금강공업 그리고 뭐 삼목 에스폼 네. 지금 알루미늄 알폼보다는 지금 철강 쪽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말씀하신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네. 기존에 이제 재고가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공업, 뭐 삼목 에스폼 이런 데들은 예전에 IMF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그러니까 올라서. 가격이 올라서 그리고 쌀 때 박리담회로 많이 사놓는 거죠. 그러니까 IMF 때 제 주변에는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다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폭락할 때 제 박리담회로 이렇게 재고를 쌓아놓고 올라갈 때는 그 차익이 나오는 건데 지금 아마 철강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쪽에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기존에 재고가 많은 데는 그런 뭐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해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 너튜브를 통해서 저희 방송 실시간 중에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미주 여러분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난 주식과 못난 주식 댓글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성한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지점장, 김준우 DB투자증권 잠실지점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저희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네.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너튜브 4시부터 5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도 저희 미주 여러분들 웃을 수 있게 종목 많이 가져올 테니까요.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장 마감 후 만나는 힐링 마무리 유현진 보로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미주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